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품질관리 기술사의 과목이 여러 과목이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교재상으로 이제 공업통계가 되겠습니다. 저는 공업통계 파트를 맡은 배극윤입니다. 자, 여러분 저하고 이 품질기술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어떤 제일 첫 번째 과목인 공업통계만 잘만 잡으시면요. 여러분 뒤쪽 부분은 상당히 좀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뜻하시는 바 꼭 이루시길 바라면서 교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에서는 일단은 공업통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물론 이 강의 제목에서는 확률과 확률 분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왜 우리가 품질관리기술사를 공부를 하는데 또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가 공업통계가 필요할까요? 라는 개념부터 먼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가 다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업통계 아주 특정한 한 부분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왔다 갔다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교재상으로는 여러분 3페이지를 보시고요. 다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든가 또는 기록을 하시다든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재에 다시 있는 내용을 줄을 그어 드린다든가 그런 것은 새롭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공업 통계. 어떤 우리 학자들은 우리가 품질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공업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은 좀 다릅니다. 공업이라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되겠죠. 또는 유에서 유, 서비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원재료에서 어떤 제품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만드는 작업, 이것을 우리는 2차 산업의 어떤 공업적인 것이죠. 이 만들어지는 내용이 어느 정도로 좋은가, 어느 정도로 나쁜가,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을까, 어느 정도로 팔릴 것인가, 이런 모든 전반적인 내용을 수리적으로 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어느 정도로 많이 팔릴 것인지 어느 정도로 좋은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제약 조건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곳에 모아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공업 통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통계라는 것이 한 곳에 모아서 계산한 값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업 통계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숫자예요. 숫자. 숫자적으로 필요할 것이고요. 그 숫자에는 자, 첫 번째, 야, 니 보기보다 나이가 좀 많이 먹었는 것 같아. 보기보다 몸무게 좀 무거운 것 같아. 이렇게 측정을 해야만 또는 뭐 살아왔는 방법이 나이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나이는 좀 애매한 부분, 애매하진 않습니다만은 애매하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의 수명이 어느 정도 돼,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불순물의 함유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처럼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계산을 하긴 했는데, 계획을 하긴 하는데, 무엇으로 했느냐, 양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계량치가 있고요. 다음에 그걸 숫자로 표시하는 계수치가 있습니다. 헤아릴 수 있는 것. 즉 계량치와 계수치로 크게 구분을 할 거예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야는 반대의 값이 없는 것이고 야는 반대의 값이 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 기본적으로 다른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명목 척도라든가 순위에 대한 척도 이런 예를 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라는 집단을 0이라고 하자. 숫자 0이라 하자. 여자라는 집단을 1이라고 하자. 식물의 집단을 2라 하자. 동물의 집단을 3이라 하자. 이렇게 집단의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명목척도라고 하는데 이는 꼭히 숫자로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을 그냥 숫자로 표시했을 뿐이잖아요. A, B, C, D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있고요. 네가 달리기를 했는데 몇 등 했느냐? 1등 했는데요. 2등 했는데요. 3등 했는데요. 4등 했는데요처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순위 척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사에서 10점짜리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흐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위는 그냥 순서를 나타내는 거죠. 그게 숫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A, B, C, D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1등, 2등, 3등, 4등. 왜냐하면 1등의
1등과 2등의 간격이 2등과 3등의 간격이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품질에서 나타내는 숫자에는 바로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계량과 계수밖에 없고요. 야는 헤아릴 수 없고요. 야는 헤아릴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계수값에는 다시 계수치에는 계수값 같은 말이고 여기는 또 두 가지가 표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용어로 표현하면 적합하지 못한 제품이다 해서 부적합품 수가 있어요. 부적합품. 다음에 부적합품 수하고 반대는 아닙니다만 다른 형태로 나타내는 게 품자가 빠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부적합수가 되겠습니다. 부적합수. 자, 차이점은 뭐냐? 부적합품 수는요, 정확하게 반대의 개념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제품을 100개 만들었는데 거기에 부적합한 제품이 몇 개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야는 100개 중에서 부적합한 제품이 3개 있는데요 라고 하면 3개의 용어보다는 100개 중에 3개이다 해서 부적합품 수보다는 부적합품 율을 더 많이 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를 P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죠. 다음에 부적합수는 뭐냐면 우리는 철판을 만드는데 그 철판의 결점이 부적합수입니다. 결점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럼 3군데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결점이 없는 곳은 몇 군데 있죠? 표현이 불가능하죠. 즉 반대의 개념을 표현을 못하게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부적합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야는 부적합률은요 사용하지 않죠. 거의. 물론 그것을 다른 말로 단위당 부적합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나중에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근데 일단은 이렇게 정리하죠. 우리는 품질을 나타내는데 숫자로 표시하게 되며 이 숫자에는 계량이 있고 계수가 있습니다. 계량은 측정하는 것이며 계수는 헤아리는 것입니다. 다시 계수에는 부적합수가 있고 부적합품수가 있고 부적합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말로 부적합품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적합수를 다르게 표현한다 그러면 다른 용어의 뜻, 즉 철판에서 결점이 몇 개 있느냐가 아니고 우리 공장에 사고가 얼마나 나요? 사고 건수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도 부적합수에 해당될 것이고 우리는 예를 들는 게 철판에서 결점수 또는 뭐 흠의 수 우리 공장에 우리 회사에 우리 집에 전화가 몇 통 와요. 전화 몇 통수. 왜? 전화가 왔다의 개념이 오지 아니하였다의 개념은 반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아릴 수는 있으나 이런 결점수 또는 흠의 수 이런 것처럼 헤아릴 수는 있으나 반대가 없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용어로 표현하면 부적합수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예,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량이라는 곳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알려고 하느냐라는 것이 되는데요. 계량이라고 하는 것이 제품이 어느 정도나 좋은가 나쁜가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품질 특성이라고 하게 됩니다.